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여러분 이 재밌습니다. 한번 좀 마음 열고 들어보세요. 출발합니다. 엑소와 지웅배 이건 왜 이럴까? 자,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곽과 엑소입니다. 네, 아 엑소 착하더라고. 그 왜요? 쫄짜 PD 결혼식에 왔더라고. 왔어? 쇼룸도 제가 또 많이 드리고. 착하네. 그래요? 야, 어차피 걔 앞으로 볼 일 없는데 착해. 아 그래도 이제 2년 반 같이 했으니까 어. 매불 패밀리 아닙니까? 아, 나는 너 굉장히 뺀질뺀질하고 우리 없고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착하더라고요. 2년 반 봤다고? 야, 난 3년 반 봤어. 그래. 그래도 안 가. 아 그래서 제가 영진이 형님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너 왔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엑소 의외로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처음 뵙는 분 맞죠? 또 내가 결례. 처음 뵙는 분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네. 내가 왔는데 또 내가 또 실수할까봐. 네. 지웅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웅배입니다. 네. 네. 마스크를 뭐 하신 거예요? 마스크에 네. 뭐 마스크에 이제 그 색칠을 하신 겁니다. 보라잉크 같은 걸 색칠하신 거예요? 이거 요새 마스크들을 많이 끼셔서 네. 패션 마스크가 많이 나오거든요. 패션. 네, 그래서 어. 약간 이쁜 네. 게 있길래 샀습니다. 마스크보다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웅배님은 누구예요? 네, 저는 은하들의 충돌, 중력을 통해서 벌어지는 은하들의 스킨십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이고요. 와, 천문학자야. 오. 이분 또 이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뽑는 대회 팬들 대상 대상이야 이 사람도? 아, 이 사람도 대상이야. 몇 년도야? 몇 년도? 1기 일기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어, 와. 역사적. 네. 근데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네, 좀 어렸을 때 대회를 나갔었기도 아, 하고. 자리 잡기 전에. 네. 아, 1등을 했군요. 네, 약간 맞습니다. 쇼미더머니 1. 아, 시즌 1기 원. 우승자. 1기 우승자는 다음에 또 한 번 출연해야 돼. 아, 1기 우승자야. 그리고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어디서 뽑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도 계속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는 과학창의재단. 기관에서 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의응답은 한 6번 정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대상이 왜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서. 아, 매년 있으니까 매년. 그래? 네. 대상은 다 나오신 건가 이제? 그 이제 다 나왔죠. 이제 거의 다 나왔죠. 아, 예. 그래요? 아무래도 천문학자군요. 네, 맞습니다. 대단히 멋있습니다. 어. 그러면 돈은 어떻게 봅니까? 천문학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여러 연구 사업을 따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에서 받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쪽쪽 제가 조금씩 빌려서 솔직히. 네, 아. 저희들의 취미 생활을 하는데 많이 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연구한 것 중에는 제일 좀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고 유명한 얘기 뭐 혹시 있습니까? 일단 저는 천문학들 중에서도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들이 네. 수억 년에 걸쳐서 충돌을 하거든요. 은하들이 네. 그래서 은하들끼리 어떤 자세로 충돌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은하의 진화 트랙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제 그러한 은하들의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 그런 중력 간 상호작용을 비교하고 관측 데이터로 파악해서 어떤 방식, 어떤 각도와 자세로 충돌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은하의 최이를 최이. 네, 연구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은하 버전의 카마수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카마수트라는 뭔데? 그 인도의 체위 방법들이나. 다양해요,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별이랑 별을 충돌하는 건 이제 별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겠구나 하겠는데 은하는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그냥 가까워지는 거 아니고? 너무나 좋은 질문인데요. 네. 실제로 은하들끼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하지만 서로 강한 중력으로 끌려당겨지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천천히 수억 년에 걸쳐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두 은하가 갖고 있던 별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은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합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지 누가 먼저 포장지를 까볼까요? 당연히 이제 선배 곽호님이시고 선배 또 거. 대상 출신 이제 대상이야. 성골 진골이거든요. 아. 저는 6두푼도 안 되는. 너 몇이지? 저는 뭐 입상. 원래 상을 3등까지 주거든요. 4등부터 다 안 줘요. 입상이야. 몇 등인지 몰라서 4등이라고 저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상님 네, 우대 차원에서 먼저 한번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현대 과학사의 한 획을 그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특별한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이게 유사과학이죠. 네, 아주 대표적인 유사과학이었죠. 물한테
착한 말 하면 결정이 예쁘게 굳어지고 나쁜 말 하면 결정이 맞아. 이상하게 그게 한참 굳어지고 있었어요. 아 있었어. 네, 네. 이런 게 있는데 이처럼 물은 되게 과학적으로 아주 관심을 많이 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대체 이 물이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지 또 지구의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물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세상 흔한 게 물인데. 사람 맞습니다. 몸도 70% 물이거든요. 몇몇 분들이 지금 책팔이 하냐고 그러는데 이 책이 나쁘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니 좀 듣고 화를 내라. 유사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압니다. 책팔이 때문에 몇 당한 명 경우가 있지. 많아. 예. 그러니까 책만 들면 일단 욕부터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예로 든 거예요. 절대 사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사지 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야 물의 과학.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 하면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액체 상태의 물이잖아요. 액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자들, 뭐 산소 분자 아니면은 질소 분자 이런 것들은 대개 다 이미 증발해버린 기체로만 존재하거든요. 아 자연 상태에서는 기체죠. 네. 어. 그리고 굳이 액체를 꼽자면 뭐 메탄올, 에탄올 이런 것도 금방 증발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네. 물보다 훨씬 무거운 애들이에요. 어. 근데 물은 자기처럼 비슷하게 가벼운 애들 중에서 유독 액체로 잘 존재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그 신기하네. 처음으로 신기하네. 아 그래요? 나 그동안에 물을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 액체로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 물이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증발하지 않고 무려 100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오 그러네. 이게 심지어는 이제 수소랑 산소면은 엄청 가벼운 것들인데.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 대상. 둘이 뭐 있었어요? 아니 아니 진짜 갑자기 신기해졌어. 너무 당연한 건데 신기해졌어. 맞아요. 이게 이제 물 분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모양 때문인데요.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어제 집에서 물 분자를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산소고 네. H 2개, 파란색이 수소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수소 2개가 대칭적으로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104.5도의 각도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맞아. 모양 갖고 있습니다. 완전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네. 귀처럼 이렇게 붙어 미키 마우스. 있어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유행했던 미키마우스 네, MP3 네. 같은 모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모양인데. 아, 그런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딱 대칭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했어야 아,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수소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전자를 갖고 있는 산소랑 전자를 산소한테 빼앗긴 수소 사이에서 전기적인 극성이 갈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가 대칭적으로 있으면 대칭적으로 같은 전기가 분포되어 있을 테니까 어떤 전기적인 극성을 띌 수 없거든요. 근데 수소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서 특정한 각도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자석처럼 극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분자끼리 더 강한 전기적 극성으로 달라붙으면서 붙을 수가 있구나. 높은 온도에서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자석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저렇게 붙어 있어?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합할 수 있는 팔의 가지가 4개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사면체라고 해서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서 총 4가지의 그 팔이 있는데 그 중에 2쪽에만 수소가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어긋나 몰려 있는 버렸구나. 그럼 쪽으로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애도 있어요?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그리고 보통은 산소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규소라던가 이런 다른 애들이 더 많이 결합을 하죠. 아무튼 그 귀 모양으로 붙어 있는 바람에 극성이 생겨서 물 서로 간에 붙어 있는 힘이 강하다 이거죠. 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고 있어요? 아 모르면 나한테 얘기해. 모른다고. 화학과. 여러분의 언어로 내가 또 설명해 줄 테니 자존심 버리고 얘기들 하세요 중간 중간에. 근데 그렇게 약간 기울어서 붙어 있는 애들이 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예를 들면 CO2는 네. 탄소 하나랑 산소 2개잖아요. 네. 그래서 C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똑같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건데 걔네들은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극성이겠다. 네, 그래서 극성이 없죠. 와, 그 신기하네. 사실 이런 물의 극성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전기 찌릿찌릿하고 한 거죠. 네. 이런 모양 때문이었구나. 네, 이런 미키마우스 모양 때문에 그 어릴 때 막 풍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도 물질이 움직이잖아요. 그 물의 극성을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주 쉽게 실험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풍선 같은 거를 몸에다 이렇게 스웨터에 비비면 네네. 정전기를 띠잖아요. 정전기. 그 정전기를 띠는 풍선을 수도꼭지 물 틀어서 물줄기에다가 갖다 대면 저렇게 물이 휩니다. 물이 휘어. 네, 정전기에 의해서 얘가 전기 자체를 띠고 있으니까 이제 물줄기가 방향이 끌려가는 거죠. 다른 애들은 안 휘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저 정도의 극성이 없어요? 네, 물이 굉장히 예를 들어 압도적입니다. 알코올을 저렇게 쭉 뿌리고
풍선 갖다 대면 안 움직여요? 네, 잘 안 보입니다. 와 대단함. 아니 여러분 모른다고 해. 내가 설명해 줄게. 요거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그러네. 아, 물은 이제 극성을 띈다는 거, 네.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 예 그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뜨거운 물이란 게 존재하는 거죠. 아 뜨거운 물이라는 게 존재. 네, 차가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아.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가 잘 녹기도 하고 해서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이 녹는다거나 아니면 노폐물이 녹는다거나 아. 이런 아주 최고의 용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뜨거운 알코올은 없어요? 알코올은 사실 상온에서도 내비두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 뜨거운 알코올은 없어. 기체로서만 와, 존재하는 거죠. 이 진짜 자 이거 와봐요. 뜨거운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잖아. 따뜻한 물, 뭐 컵라면에 뜨거운 물 이게 엄청 신기한 거라니까. 물이 왜냐 서로 이제- 뜨거우면은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릴 텐데 자존심 버리고 물어봐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아니, 지구 탄생 때부터 물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면 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고맙습니다. 네. 와, 잠깐만.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정영진만 중요한 질문이래? 아니 근데 진짜 현재 핵심을, 천문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들을 딱딱 집어서 아, 그래? 말씀을 해주세요. 참 신기한 게 형은 통찰력 있는 질문 많이 통찰이야. 해요. 이 형은 통찰이야. 결혼식 안 가는 대신에 통찰력이 있어요. 사실 네. 옛날부터 사람들이 지구에 물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지하수에 있다가 새어 나왔다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바다를 채웠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이 많은 물을 설명할 수가 없는 네네. 거예요. 게다가 지구는 사실 아주 오래 전에 지구 절반만한 크기의 다른 행성이랑 부딪히면서 생일빵을 한번 격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던 물들이 다 날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물이 다 없어진 지구한테 외부에서 누가 물을 싣고 배달을 해줬어야 이 지구의 물을 이게 설명할 수 있을 가능해요. 거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 가장 유력한 그 범인이 지금까지도 물이 꽝꽝 얼어서 보관되어 있는 해성, 소행성 이런 애들이 오래 전에 물을 싣고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을 야금야금 채워 주었을 거다라는 게 지금의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구 표면의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네. 그게 소행성으로 가능해요? 엄청 맞았겠죠. 사실 우리가 표면만 보면 네. 물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봤자 표면에 얇은 바다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껍질에만 발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봐도 지구보다 물이 더 많은 천체가 이미 우주에 많아요. 우리 태양계에서도.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지구면 그냥 미스트 살짝 뿌렸다. 맞습니다. 미스트 정도예요. 그래. 몰랐지? 미스트 정도예요. 그냥 촉촉한 정도. 알겠지? 어떤 놈이 야 최욱이 그러면 뜨거운 정종은 네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야 정종도 이게 물이 대부분이야. 이 양반아 정종도 어차피 물이라고 이 사람들아. 아유 답답한. 궁금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물어보세요. 자 극성을 띠고 있다 물.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고체일 때가 더 가볍다는 거예요. 잠깐만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가볍다. 얼음일 때 가볍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고체는 제일 단단하게 뭉쳐 있으니까 부피가 제일 작고 네. 밀도가 제일 크다. 그렇죠. 액체가 되면 좀 흐물흐물해져서 부피가 크고 밀도가 낮다. 네. 기체가 되면 이제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밀도가 제일 낮다. 네. 이렇게 하는데 물만은 반대입니다. 고체인 얼음이 더 부피가 커지죠. 그러네. 네, 우리가 물 꽉꽉 넣어놓고 물 얼려놓으면 터지잖아. 팽팽 터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물만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래? 이제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모양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네. 물 분자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왜 물은 고체일 때 더 부피가 커지냐? 야, 확실히 이게 대상은 다르네. 대상이야. 네. 이걸로 대상 받은 거거든. 육두품은 도와줘야 됩니다. 네, 파란 거랑 연결하시면 되고요. 파란 거 여기. 네. 연결 잘해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물 분자 6개가 네.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될 수 있는 팔이 4개라서 네. 이렇게 최대 4개의 수소랑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모이는 거예요. 네. 근데 얼음일 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팔에 안정적으로 수소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육각형 모양으로 육각수. 육각형으로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안에가 텅 비게 되죠. 그러니까 부피가 더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부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액체일 때 이렇게 섞여 있다가 네, 액체일 때는 오히려 3개씩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낑길 수가 있거든요. 액체일 땐 3개, 액체일 땐 고체일 3개. 때는 최대 4개까지 연결되면서 그 왜 그래? 고체일 때. 이제 고체일 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놔. 고체일 때는 왜 4개가 이제 원래 붙는다고? 최대 연결될 수 있는 팔이 4개인데 4개잖아. 액체가 되면 온도가 높으니까 팔이 막 이제 진동을 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팔이 진동을 하면서 막 팔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는 잘 붙질 못하고 나머지 3개까지만 붙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 와, 이 물이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고체일 때 오히려 물만은 부피가 더 커진다. 다른 거는 고체일 때 부피가 확실히 더 줄어드는 건 맞죠? 네, 대부분의 성분은 다 고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은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주에서 가장 흔한 재료라는 거예요. 물이?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천문학자들이 막 화성에서 물 찾으려고 그렇게 생 고생을 네. 하는데 네. 어떻게 물이 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수소랑 산소죠. 근데 우주를 채우고 있는 전체 원소들을 보면 제일 많은 75%가 수소예요. 그 다음으로 2등으로 많은 헬륨이 24%, 나머지들 다 모아봤자 1%인데 그 나머지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은 게 산소거든요. 근데 헬륨은 사실 논외입니다. 왜냐하면 헬륨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네.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거나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는 우주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화학 결합이 가능한 애들 중에 제일 많은 2개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물은 빅뱅 직후의 우주를 관측해도 되게 흔하게 관측됩니다. 너무 흔한 재료예요. 제일 흔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지구처럼 뭔가 생명체가 살아있는 행성이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겠군요. 너무나 높죠. 사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만 한 10,000개가 넘는데 네. 그 10,000개들 중에서 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수백 개예요. 한 200-3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당장 갈 수만 있다면 가서 감자 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일 거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면 네. 그 모든 생명체는 왜 근데 물이 있어야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지, 물이 제일 흔하니까 물에 최적화된 생명체만 살아남은 거지. 어때, 예리하지? 너무나 좋은 답변과 질문입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이 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로 액체 상태의 바다, 물의 존재 여부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거 그냥 지구 생명체 가지고 고정관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흔한 재료, 되게 구하기 쉽고 또 극성의 액체이기 때문에 용매로서 영양분이 녹는다거나 뭐 노폐물이 녹는다거나 이런 몸속에서 화학작용이 벌어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액체다. 네. 그래서 아마도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당연히 걔네도 물을 쓰는 게 제일 경제적인 선택이지 않겠냐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 이야기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엑소님도 오늘 뭔가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갑니다. 네. 물 너무나 흔한 내용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님. 자, 그럼 우리 엑소님. 네. 자, 오늘은 사실 또 겨울이 되면은 이 따뜻한 걸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많이 들어오는 계절이거든요. 너무 싫어요, 바퀴벌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 곤충하면은 1위로 꼽는 게 바퀴벌레야.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엑소의 신비한 곤충 사전의 주인공은 네. 여러분 이제 곤충을 혐오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팬이 될 수 있는 사랑에 빠지게 될 곤충이거든요. 네. 이 곤충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 에메랄드 커크로치 와스프라 그래서 직역하면은 에메랄드 보석, 그 다음에 커크로치가 뭡니까? 바퀴벌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와스프는 나나니 벌이란 뜻이에요. 뭔가 보석, 바퀴벌레, 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세 개가 붙어 있는데 네. 얘 이름이 왜 이렇게 막 갑자기 보석, 바퀴벌레, 벌이냐 이름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보석처럼 엄청나게 이뻐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화려. 제가 지금 나오고 바퀴벌레예요? 있네요. 네. 아니요 벌이라니까요. 벌이야, 벌. 벌인데- 확실한 벌이야. 형 벌인데 앞에 이름이 보석, 바퀴벌레, 벌이라고요. 이 짐승 같은 인간아 하면은 인간 중에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 맨 뒤에 게 정답이잖아. 요거는 이제 벌입니다. 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려해서 보석. 네, 그래서 앞에 보석이 들어간 이유가 이 화려해서. 그래서 한국에선 얘를 는쟁이 벌이라고 부르는데 는쟁이라는 뜻 자체가 금속 세공업자를 부르는 은장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름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름 중간에 바퀴벌레가 들어간 이유는 이 녀석은 다른 벌레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바퀴벌레만 사냥을 해서 먹어요. 와 훌륭하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냥한다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사냥하는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바퀴 제로네 바퀴 제로. 네, 여기 사진은 좀 귀여운 게 그 은쟁이 벌이 이제 바퀴벌레 잡아먹으려고 사냥하는데 훨씬 작은데?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개미도 자기 먹이라고 지금 다리 붙잡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귀엽지 않아요? 아, 사진의 밑에 개미도 네네네. 바퀴벌레 다리 물고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저게 이겨? 저 아, 벌이? 그러니까요. 이게 전략이 기가 막혀요.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 바퀴벌레가 보통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은쟁이 벌이 보이자마자 바퀴벌레에 가장 빠르게 쓰이는 앞다리 근육에 침을 놔요. 급빨리 움직이는데. 네, 순간 탁 침을 찔러가 넣거든요. 근데 얘가 그 침을 넣는 정확도가 허준 저리 가라입니다. 정확하게 침을 놔가지고 복잡한 조직이나 기관 이런 곳에 딱 그 다 피해서 신경 부위만 딱 이렇게 찔러서 넣거든요. 아 지금 나오네. 몸을 완전 잠깐. 구부려 가지고 저렇게 네, 찔러버리는 네, 거군요. 근데 이 영상은 사실은 뒤쪽에 제가 준비를 한 건데. 먼저 나왔군요. 네네. 그 일단은 다리 근육을 이제 마비를 시켜가지고 네, 짜증내지 않습니다. 아니 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헷갈리실까봐. 네네. 그래서 일단 마비가 된 상황에서 사실은 술 취한 사람도 제일 끌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늘어져서. 마비시키고 얘 은쟁이 벌의 최종 목적은 이 바퀴벌레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산채로 거기 알을 낳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누구 알을? 바퀴벌레 알을? 아니요. 은쟁이 벌 알이 바퀴벌레 알을 까서 산채로 그 애벌레가 바퀴벌레 잡아먹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다리만 마비되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잘 안 움직이겠죠. 너무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기가 막힌 전략을 쓰는 게 방금 본 동영상이에요. 딱 몸이 못 움직인 상태에서 머리 쪽에 침을 한 번 더 놔요. 내부위 쪽에. 근데 이 독은 단순히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 쓰는 독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이. 이 독을 딱 쏘면은 바퀴벌레가 죽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은쟁이 벌을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 좀비처럼 돼요. 진짜? 네. 신기하네. 그래서 따라오라면 따라와요? 따라와요. 와. 말도 안 돼. 진짜 형 제가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과학자들이 은쟁이 벌을 잡아가지고 그 분석을 해봤거든요. 정교하게 독 성분을 분석해서 논문으로 냅니다. 무려 SCI 논문을 내는데 이 논문 제목 보면은 두 번째 문장에 뉴로케미컬 어택 투 하이제거 호스트 브레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주 바퀴벌레 뇌를 하이제크 납치 조종을 하기 위해서 뉴로케미컬 그러니까 뭔가 신경 화학 물질을 찔러 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말디토프란 장비를 이용해서 전부 다 독을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하니까 첫 번째로 이 앞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는 독이랑 머리 쪽에 찔러는 독이 완전 성분이 달라. 네. 와. 그래서 첫 번째 찌르는 독은 좀 단순해요. 마비 용도로 쓰이는 네. 독인데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그 독 성분이 가바라는 성분인데 이 사람한테도 쓰이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가바를 맞으면 차분해져요. 마비가 돼요. 근데 신기한 게 가바뿐만 아니라 모든 은쟁이 벌이 바퀴벌레 앞다리에 찌를 때 독이 가바랑 타우린, 베타알린이라는 성분이 10대 7대 4로 비율이 항상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그 과학자들이 아니 가바만 넣으면 되지 왜 이런 타우린이랑 베타알린이 들어가고 그것도 왜 비율이 항상 10대 7대 4일까? 다른 비율 별의별 비율을 다 조합해서 다 시도해봤거든요. 오직 10대 7대 4의 비율만 가장 마비 효과가 오래 가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은쟁이 벌은 어떻게 이걸 안 건지 모르겠지만 이 비율을 섞어서 앞다리 쪽에 찔러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최대 효율로 하여튼 그 맞출 시간을 오래 끄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찌르는 게 신기해. 뇌 찌르는 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무려 264종류의 단백질, 신경전달 물질, 펩타이드 등이 있었는데 이걸 분석하니까 단순히 뇌를 마비시키거나 바퀴벌레 죽이는 게 아니라 1차원적인 기능이 아니라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자기가 컨트롤해서 막 도망가게 하는 내 부위는 억제시키고 말을 잘 듣게 하는 부위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집 따라와요. 와.
그래서 바퀴벌레가 아주 고분고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능쟁이 벌이 오라는 대로 잘 서식지까지 따라갑니다. 그냥. 절대로 그 반항 안 해요.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편안하게 가네. 편하게 편안하게. 갑니다. 다리가 움직이네.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잘 움직입니다. 아, 이거 완전 그냥 가스라이팅입니다. 아 진짜 다리를 움직이네. 지가 끌려가는 게 따라서.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네. 마지막 소름 돋는 전략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모든 곤충의 눈이자 입이자 코이자 귀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더듬이. 맞아요, 더듬이죠. 이 능쟁이 벌은 이렇게 다리가 마비되고 뇌가 조정된 상태에서 바로 바퀴벌레의 더듬이 양쪽을 잘라버려요. 아 눈이랑 손을 잘라버리는 거구나 한마디로. 맞아요. 눈, 코, 입, 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와. 그 더듬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첫째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와, 심지어 신기하네. 저렇게 더듬이 끝을 핥고 있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 이 더듬이를 자르면 그 구멍 사이로 체액이 나오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 체액을 핥아 먹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게 체액 안에 자기가 찔러 넣은 독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그거 중간중간에 먹어보면서 얘가 마취가 깰까 안 깰까 봐 아 진짜로? 완전 신기하죠. 아니 그거는 진짜야? 이것도 진짜예요. 와. 그래서 자기가 찌른 독이 많이 희석됐다 싶으면 다시 추가로 더 찔러줘요. 와. 와, 얘 진짜 신기하다. 완전 최고의 외과 의사네. 그렇죠. 외과, 내과, 마취과 의사네. 그다음 뭐 완전히 다 꼬실 수 있는 거죠. 와, 대박입니다. 얘는 바퀴벌레 특화된 거죠 한마디로. 오직 바퀴벌레만 사냥을 해요. 오직 와, 바퀴벌레. 그것도 고맙고. 그것도 이제 왕바퀴, 뭐 독일바퀴, 그 큰 바퀴들 있잖아요. 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데려오잖아요. 그럼 얘는 산채로 지금 바퀴벌레 고분고분이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에 이제 얘 알을 까는데 네. 보통 곤충들은 엑소스켈레토 외골격이라 그래서 엄청 딱딱해요. 근데 얘의 목적은 그 은쟁이벌 알이 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네네네네. 장기를 파먹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이 바퀴벌레의 앞다리 쪽에 그나마 제일 연약한 부위가 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겨드랑이 부위예요. 아, 부드러운데. 그쪽에 보면은 타겟 멤브레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옆에 알을 깝니다. 그럼 애벌레가 쫙 나와가지고 그 연약한 부위를 씹어 먹고 들어가요. 안에. 와. 그래서 산채로 조금씩 바퀴벌레는 생명이 없어지면서 먹고 나중에는 에일리언처럼 안에서 다 먹고 팍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바퀴벌레가 이 애벌레 들어갔거든요. 볼록볼록하죠 배가. 그럼 팍 깨고 나와요. 터뜨리면서. 저렇게. 야, 남들이 보면 저 바퀴벌레 자식인 줄 알겠다. 자기인 줄 알겠죠. 근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바퀴벌레 찾아 떠나는 거죠. 와, 오늘 대박입니다 오늘.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와, 이거 뭐 영화 같아. 반전이야. 근데 은쟁이 벌이 이게 되게 똑똑한 게 사실은 이 바퀴벌레를 찾아서 다리에 침 놓고 머리에 또 침 놓고 더듬이 잘라가지고 책 맡아보고 집까지 데려오고 너무 귀찮잖아요. 네. 어떤 은쟁이 벌은 그걸 기다려요. 응? 모든 가공이 다 된 상태를 기다렸다가 다른 은쟁이 벌 집이 앞에 있다가 뺏어 가요. 저렇게. 아이, 그건 양아치지. 아이, 그렇게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바퀴벌레가 집 앞에 왔을 때 자기 은쟁이 벌이 집을 막 청소를 하거든요. 바퀴벌레 넣어야 되니까 그때 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건 안 돼. 와, 얘는 진짜 머리 좋다. 와. 야, 근데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태어나면서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럼 저는 이거 보면서도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를 어. 뭔가 인류가 만들어낸 곤충 같기도 하고. 와, 진짜 그러네. 그리고 참 여기서도 대단한 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최고의 마취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마취제를. 네. 그래서 이런 성분을 분석해서 사람들한테도 써보자 하는 분석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신기하네. 야, 바퀴 입장에서 진짜 무섭겠다 얘네. 진짜로. 완전 죽을 때까지. 와,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니 그 얘네는 흥미롭네요. 만약 바퀴는 네. 바퀴벌레는 그렇게 이제 애들이 알을 깠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 그 집안에서 그냥 저 좀비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게 너무 분량이 길어서 다 준비 못했는데 바퀴벌레도 방어 전략이 있긴 해요. 초반에 애가 오는 걸 알아서 다리로 엄청나게 세게 차요 얘를.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마취가 풀리면 도망가잖아요. 엄마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집을 진짜 꼼꼼히 다 막아요.
돌 같은 거나 나뭇가지 이런 걸로 완전히 시멘트질을 하는 거예요. 그 내 몸 안에 그놈의 알은 이미 깎고 난 도망가고 싶은데 맞추기에서 이제 감금시키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거죠. 와, 이미 너무 갇힌 무섭다, 방 안에서 우주선의 에일리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온 에일리언이 아. 어디 도망 못 가고 감금이야. 나는 죽을 운명이다. 하긴 더듬이는 잘렸고. 더금이 잘렸고. 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퀴한테 동정이 든다. 너무 끔찍한 놈이다. 이거. 그러네. 오늘 아주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상님이 아주 지금 뾰루퉁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좀 집중돼.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갖고 오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뾰루퉁한 모습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상님 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채널 하나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얘기해요, 얘기. 네. 네. 3만 구독자 영세 채널인데요. 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라고 제가 활동명이 우주먼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던 물에 관한 외계 생명체에 관한 이슈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은하 이야기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엑소 지웅배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